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충북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야 지역을 떠난 공감대가 감지됐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계고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도 7명이나 끼어 있었습니다. 간통철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충북에서만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된 구본상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달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야 모두 지원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지원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국정감사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했던 김영환 지사. 국회 행안위원들 앞에서 두 개의 다목적 댐과 백두대간, 군 공항 등으로 40년 넘게 받아온 피해와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가장 먼저 특별법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입니다.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자립 기반은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물을 비롯한 지역 부존 자원에 대한 사용 권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충북위원은 단 둘뿐이고 서울 수도권위원이 절반인 행안위인데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인천위원이 포문을 열더니 국가적 목적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 국가는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앞으로 충북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오히려 더 지사님과 충북도민의 그 절절한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이 있는 경기 남양주에서까지 공감을 얻었습니다. 진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경기 동부 지역은 팔당댐이 있습니다. 팔당구역 한강수계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원들까지 거들면서 여야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충북도가 특별법에 담으려는 건 내륙 지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규제 완화 특례, 환경오염 방지 시설과 도로 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입니다. 충북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안 통과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했는데 임호선 의원은 수해 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을 지원이 전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 간에 각 부처 설득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정우택 위원은 조문별 뚜렷한 논거 제시와 차별성 부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진짜 차별성을 갖는 우리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시도별로 이렇게 경쟁적인 특별법 제정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충북도는 내륙 지역이 고루 혜택받는 법을 만들겠다며 충북을 뺀 가칭 내륙 특화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이란 새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충청북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원도,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동의 이해를 추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는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행안위원들이
법안 1차 심사를 맡을 소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현재까지 전망은 밝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어제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하며 강제 퇴거를 위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은 퇴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청주시의 과오를 따지겠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가 지난달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는 예고입니다. 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도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현황만 보고, 현황만 전체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했어요. 법원에 계고장 전달 1시간 만에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 토지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집행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대한 강제 집행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1월 6일까지 1차 계고 기간이 정해졌고요. 다음 2차, 3차 독촉 후에 그 이후에도 강제 퇴거가 자율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계고장을 받은 병원 측은 당황스럽다면서도 퇴거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16년 당시 부지 교환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를 개시해 피해를 당했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3년 무단 점유로 병원이 얻은 부당이득금 45억 원을 반환하라며 청주시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도 청주시가 1, 2심 모두 승소한 토지 건물 인도 청구 소송까지 대법원에 상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제 퇴거 절차가 착수된 가운데 결국 동시다발적인 법정 공방에서 출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최종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의 조경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영동군이 의혹의 핵심인 조경수의 가치를 재감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조경수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앞서 매입한 조경수 등을 재감정해 감정가가 매입가보다 낮으면 잔금 지급 거부는 물론 기지급금도 환수하는 등의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조경수와 조경석 매입금 20억 원 가운데 9억 9천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동군은 아울러 감사원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 징계 요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내 폐기물 매립장 증설 계획이 자진 철회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내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신청했던 사업자가 자진 취하원을 제출해 어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4월 산업단지 밖에 폐기물까지 들어오겠다며 22만 5천 세제곱미터였던 폐기물 처리장 용량을 71만 2천 세제곱미터로 3배 이상 늘리는 개발 실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자진 취하원 제출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의 폐기물 반입을 위한 증설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에게 서류 수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차로를 바꾸던 차량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10대, 20대, 20여 명이 무려 2년 동안 자신들의 동네에서 이 같은 상습 범행을 이어왔고 특히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도심의 한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차로를 넘어서자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이 그대로 추돌합니다. 또 다른 교차로 한 차량이 분홍색 유도선을 넘어서자 뒷차량이 기다렸다는 듯 따라가 들이받습니다.
뒤를 비추는 화면을 보니 부딪히기 직전에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고의적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가서 이제 사고를 내는 그런 이제 유형이 반복이 됐던 거죠. 교차로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였습니다. 한 교차로에서 8차례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큰 점을 노렸습니다. 차선 유도선을 좀 위반을 해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좀 많은 장소입니다. 보험사의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모두 21명. 한 동네서 알고 지내던 20대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7명입니다. 지리를 잘 아는 자신들 동네 주변에서 2년 동안 드러난 고의 사고만 13차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할증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운전자 할증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로 렌트카라든가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경찰은 이 일당 19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군복무 중인 2명은 군 수사대로 넘기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곳곳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동안 충북에서만 등산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절벽 위로 소방 구조 헬기가 떠 있고 아래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끌어올립니다.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월악산 국립공원 제비봉에서 52살 남성 등산객이 일행 5명과 암벽 구간을 오르다 7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법정 탐방로에서 5m가량 벗어난 샛길의 바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락 사고 사망 발생 지점으로 관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벽이고 경사도 가파르고 따로 뭐 안전 펜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프를 쳐놓은 겁니다. 하루 전 소백산에선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 40대 남성이 등산 도중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속리산을 찾은 등산객 2명 역시 하산 도중 다리에 쥐가 나 구조되는 등 주말 사이 크고 작은 산악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에 북한산에 한번 갔을 때에 내려오다가 아찔한 그런 경험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또 이래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저도 목격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악 사고는 3만 2천여 건, 충북에선 1,00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4분의 1이 가을 단풍철인 단 2달에 집중됐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에는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올랐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고도에 따라서 0.65도씩 떨어지니까 산의 높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쓸 에너지를 체온을 유지 안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더 빨리 좀 지치는 거죠. 조난에 대비해 틈틈이 등산로 곳곳에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위치 기능을 켜두시고 가까운 국가지점 번호의 위치를 숙지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구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속리산 등 중부지방의 단풍은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쯤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진천군과 청주시, 경기도 화성시와 안성시 등 4개 시군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개 시군은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조사 마무리에 앞서 최대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시군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제성과 정책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다음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무역 수지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무역 수지는 2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44.1%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8%를 기록한 전국 무역 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충북의 수출은 31억 2천만 달러로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9억 4천만 달러로 오히려 10% 가까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충북의 수출 비중 1위인 반도체가 11.3%, 또 2위 화공품과 3위 전기전자 제품이 각각 5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감시를 위해 탐지견 9마리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투입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어제부터 올해 말까지 약 30회가량 탐지견 9마리를 충주와 괴산, 경북 문경 등 집중관리 지역에 투입합니다. 이들 탐지견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적인 폐사체 수색 훈련을 받았습니다. 탐지견들은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서도 야생 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의 기능을 나눠 맡을 청주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이 내년 말 전면 개통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강서지구 등 도심과 중부고속도로까지 200m 구간의 진입로 공사를 연말까지 끝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본선과 진입로를 잇는 연결로를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46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은 현재 청주시 구간이 78%, 도로공사 구간이 50%의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5년 청주시와 도로공사의 협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추진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반대 행동에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청 본관은 청주 시민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며 소모성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형 그대로인 건축물은 없고 설계상의 외색 주장도 근거가 없다면서 안전진단 D등급도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철거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1,70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된 이 협회는 청주시청 본관 존치를 주장하는 충북참여연대에 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절임 배추로 유명한 괴산군이 김장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엽니다. 괴산군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유기농의 메카 괴산 가서 김장하자라는 주제로 김장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또 김장 축제와는 별개로 11월 한 달 동안 괴산 지역 농가 15곳에서도 김장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내 이륜차 생산 1위 업체인 DNA 모터스가 동충주 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DNA 모터스는 350억 원을 들여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고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대림 자동차 공업에서 분할한 DNA 모터스는 국내 오토바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공장이 준공되면 경남 창원의 본사와 공장을 옮기기로 충주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주 교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교현 주공 재건축 조합은 내일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다음 달 입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입찰은 건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교현 주공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여 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궁의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올해 세계 최고의 양궁 선수를 가리는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은 스페인의 미겔 알바리노 가르시아를 7대1로 이겼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지난 2012년 도쿄와 2017년 로마, 2018년 터키에 이어 통산 4번째 월드컵 파이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월드컵 파이널은 각 종목 월드컵 1차부터 4차 대회 우승자와 상위 랭커 등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